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리어 패스 두 번째 시간으로 관리 능력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좋은 개발자들에게 적합한 커리어 패스 그와 관련된 정보를 드릴 거니까 나는 개발을 좋아하고 개발만 잘하고 싶은 사람 혹은 다른 부분에 적성을 가진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업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관리 능력형인 사람 같다라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해당 커리어 패스의 기본 정보와 그 다음에 관리 능력형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제 관점에서 상세하게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 능력형 커리어 패스의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면 요거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사용되지만 가는 길이지만 이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맞게 갈 때는 되게 편하고요. 성향이 안 맞는 사람 때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알고 있지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PL로 가고 PM으로 가면서 IT 사업 관리하는 점점점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주변의 고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로 발전되는데요. 개발 중심의 사람이 여기 이런 업무를 맡게 되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관리 능력형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프로젝트 중심의 회사들이 많아요. 그 솔루션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는 솔루션. 그다음에 SI 회사 중에서도 단순한 인력 파견 말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SI를 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IT 스타트업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관리 능력형 개발자들하고 맞는 회사는 연구 개발 중심으로 하는 회사보다는요, 프로젝트성의 회사에서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커리어 패스의 핵심은요, 자기가 뭐가 더 잘하고 뭐 개발을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성향을 고부가가치로 평가하는 곳에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걸 그 회사도 좋아하면서 인정받는 것. 요게 이제 커리어 패스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관리 능력형 개발자 패스에 어울릴지는 이제 솔직히 그 개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잘할 텐데 이제 신입 분들이나 좀 내가 갈 길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발 능력과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업무 이해 창의력을 들 텐데 개발 능력은 중요한 게 중간 정도예요.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최소 조건에서는 개발을 잘 몰라도 그리고 초반에 개발을 알면서 개발을 리딩하는 업무로부터 가더라도 날이 갈수록 관리 쪽의 업무가 많아지니까 개발적인 부분의 지식은 조금씩 떨어져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 능력 부분은 그 중요도도 상이고 일에 대해서 그 관리를 잘하는 게 결국은 이런 사람이 갖는 커리어 팩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매기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진행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 잘하는 거는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 관리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나 팀원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그 깨달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업무 이해 능력은 그 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막 중요도가 무조건 높으니까 조건도 높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내가 관리하는 분야의 업무 지식이 높을수록요 부가가치가 생겨요 본인한테. 그리고 목소리도 좀 힘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업무를 잘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의력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기획자라든지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커리어 패스의 사람이 회사 기준으로 어떤 직급 정도의 수준을 갖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왜 이걸 설명드리는지를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요건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워낙 그 길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패스가 있는데 저는 통상적인 걸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에서 시작해서 PL, PM 사업 관리로 가는데
PL로 넘어갈 때 개발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밑에 개발자들을 가르치는 개발 중심의 PL 역할을 하다가 PM으로 가고요. 이제 개발보다는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업무 관리, 그러니까 PM에 가까운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PL 업무를 하다가 넘어가는데, 보통 회사에서 직위를 가질 때 개발자는 사원 대리급, 그리고 팀원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요. 이제 PL은 대리나 과장, 그리고 팀원이나 파트장 역할 정도. 그리고 PM은 차부장급, 또 이제 팀장, 그리고 사업관리 쪽은 부장이나 이사, 팀장이나 임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구조를 지향하는 회사에서 이 차장 부장이 관리라는 PM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개발만 좋아하니까 개발을 할 거예요 라고 멈춰서 있으면,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다음 장에서 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돈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돈의 관점에서 회사를 바라보고 흐름이나 구조를 보는 거는 그 회사 내에서 내가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돈의 관점에서 회사가 그 관리 유형의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SI 프로젝트 중심 회사를 예제로 들어볼게요. 이제 이러한 업무와 구분들이 있는데, 개발자와 PL과 PM과 IT 사업 관리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는 개발 업무를 하는 거고,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로 들어가면요, 딱 개발자 1멤먼스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개발 1멤먼스만큼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올라갈수록 회사에선 급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급여는 계속 올라가는데 개발자로서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회사 입장에선 가성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PL을 보시면 개발 업무랑 시스템 설계랑 팀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사한테 PL의 일멤버스의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멤버스의 일을 하면서 갚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팀원에 대한 관리 비용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갔을 때 세 명으로부터 갖는 이 세 명을 관리하면서 얻는 돈에 대한 가치를 걷어내기 때문에 가성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PM은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고객한테 1멤버스의 가치, 그것도 이게 좀 비싼 비용으로 PM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급여가 올라가도 여기에 따른 충분한 비용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주 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 비용을 벌려요. 그래서 이제 PM 한 명을 잘 뽑아내면은요, 실제로 그 혼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PM 한 명만 잘 뽑으면 PM이 PL 구성하고 개발자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해갖고 억 단위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개발자는 그 이상의 돈을 못 벌지만 PM은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PM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업관리 부분은 이제 PM이 이런 사업을 하는 수행이 하나라면, 사업관리는 이런 사업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는데, 그 사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회사별로 예시를 들면은, SI 중심 프로젝트 회사는 지금 제가 말씀 형태로 가서 마지막 SI 사업관리 쪽으로 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솔루션인데 프로젝트 중심 솔루션도 동일해요. 거의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이 있고 이 기회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로 시작해서 파트장, 팀장, 임원을 해서 직급 체계로 올라가면, 대기업은 일이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개별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죽이고, 어느 조직에서는 개발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관리를 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이런 걸 잘 풀어가는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IT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로서 일하고 내가 개발 리더로서 개발 기술을 많이 발전해가면서 하는데, 그 조직 또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개발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개발을 하면서 그 조직까지 관리를 잘해준다, 그리고 사업적인 소환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면, 관리형 개발자, 내가 관리형 개발자인데
만약에 연구 중심의 회사에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집니다. 왜냐? 개발을 잘하는 아이들, 연구 개발을 잘하는 아이들가 우대를 받는 조직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이런 그런 파트가 있다면 자기가 프로젝트 중심이나 이런 관리 중심의 파트로 이동을 신청한다든지, 또 이제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이 갖춰졌을 때 이직을 통해서 기회를 얻는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프로젝트 중심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주는 관리 기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먼저 보이시고, 그걸 잘하면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회사의 중심이 인력이 되면은요, 사실 돈과 권리가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형 개발자한테 좀 중심되는 그 포인트고, 운영 중심의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여기에 관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인데요. 운영도 하나의 중요한 관리지만 이제 큰 부가가치 자체는 안 나요. 관리를 잘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운영 조직에서 관리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당히 유지를 하려면 그대로 잔류를 하면서 성장을 해도 되지만, 좀 더 큰 기회를 하려면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의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제가 드리는 직무나 커리어 부분은 전반적인 관리적인 측면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봐왔던 정보랑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하나의 비교하는 관점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